택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한 택배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쉴 틈 없는 과중한 업무에 끊이지 않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논란. 일주일 정도 기부한 상태로 지금 일을 했죠. 많이 걸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내 책임이에요. 할당된 배송량을 끝내기 위해 힘겨운 일상을 보냅니다. 용차를 써가지고 그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위반이라고 최소로 10만 원을 제하더라고요. 쉬기라도 하면 수십만 원의 청구서가 날아드는 택배 노동자의 아픈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택배 노동자의 고된 일상. 배송에 나서기 전 분류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하루에 근무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되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 14시간은 택배를 배송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는 부부 택배 노동자.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잘 못 보내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같이 태우고 사람 같이 이렇게 일을 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다쳤을 때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일을 못했어요. 아예 그 다른 뭐 알바 이제 용차를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더 지불을 해가지고 예, 그 돈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풀어놓으시고요. 택배 업계에서는 택배 노동자 대신 투입될 대체 인력과 차량 비용을 용차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300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가 하루 휴가를 내면 45만 원의 용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택배 한 개의 배달료와 차량 비용을 포함해서 약 1,500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택배 노동자가 택배 한 개로 버는 돈은 770원인데 약 2배의 용차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낼 수가 없나요? 그렇죠. 지금 뭐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 아니고 다들 이제 개인 사업자 식으로 해가지고 혼자서는 뭐 니는 개인 사업자니까 안 되고 니네들이 알아서. 본사가 택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여러 택배 회사들은 대리점을 통해서 택배 노동자와 간접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최초 고용을 할 때 일을 하려면 본인들의 차를 사와라. 그리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개인 사업자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은 용차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기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항변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뻔히 부당하고 불합리한지 알지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죠. 택배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맺지만 하루에 배송해야 할 할당량이 있고 대리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일을 대신할 사람을 찾거나 용차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택배기사로서 일을 시작하면 하루에 몇십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단 하루의 휴가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한 택배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택배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택배업계의 관행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 피로가 누적되어도 마음 편히 휴가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빚을 지게 되는 용차 비용 때문입니다. 택배기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어떤 입장일까요? 본사의 말을 대리점장한테 전해서 대리점장은 SM 기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러니까 샌드위치 입장이에요. 너무 속상해요. 이제 회사 저희가 누굴 좀 해줘라. 이걸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회사에서 전국으로 해줄 사람이니까 느끼는 건 엄청 그러잖아요. 그래도 회사가 좀 투자를 해줘야 돼. 택배 노동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 또한 을의 입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택배회사 본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는 경조사라든지 어떤 뭐 코로나 등 재난 사유로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적게는 3일부터 많게는 14일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 기간에는 본인이 들어가는 거 없이 이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택배 회사에서는 기준에 따라 용차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장 사정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택배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예방접종할 때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용차 비용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대리점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지점 자체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취재를 진행하면서 계약 위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 택배 노동자의 제보도 받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겪으셨을까요? 기사하기 전에 2주 전에 이제 그만둔다고 이제 의사를 밝혔고, 신 기사님이 이제 오신다고 해서 인수인계 파일을 이제 줬어요. 그분이 신문이 안 맞았던 거죠.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계약 위반이라고 스스로 신문을 제하더라고요. 제보자는 자신이 인수인계 파일을 전달하면서 일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택배회사 대리점에서는 45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계약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아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결국 택배 노동자는 위약금 때문에 마지막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금 기사한테 문자 보냈나? 인수인계 그거 파일 보냈다고. 예, 왜 있는데? 네가 아는 인수인계는 뭔데? 인수인계는 말 그대로 저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저가 이제 배달 경로 세상 모르는 사람을 파일로 줘가지고 그러면은 돌릴 수 있다 이 말이네 이 말은. 그렇죠. 그래갖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러면은 네, 신경 쓰지 말고 네네, 뭐 이직할 거 있으면 하고 네네. 그렇게 해. 네, 원래는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신고하시든지 그럼 그대로 하시고 우리는 이래서 할게. 인수인계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 택배회사 대리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를 할 때는요, 적어도 3일이다, 이틀이다, 하루든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수인계는 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려고 했던 기사님이 차일표 미뤄져가지고 못 오게 됐거든요. 사실 한 달 월급 못 받으면 어떨지 저도 뻔히 알아요. 자기가 전화 한 통해서 힘드시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못 가서 죄송하다. 그런데 내가 최대한 빨리 시간이 나면 조금이라도 뒤다보겠다 했으면 내가 돈 다 줘요. 택배회사 대리점에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 택배 노동자는 인수인계를 다 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인수인계는 내가 그만두고 나오면서 그 서면으로 다 정리해서 파일까지 전달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무는 다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택배업체에서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내 생각에는 법원에서 그래 뭐 불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는 택배 노동자가 맺은 계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사실 좀 상식적인 사항은 아니죠. 이게 형식은 개인 사업자적인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적인 성격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근로자적 지위를 장기적으로 부여해서 택배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가는 그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구체적인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입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택배 노동자의 근로자성 지위를 회복하는 그 방식도 찾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빠른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봅니다.